밤마다 반복되던 이상한 소리, 잠든 줄 알았던 어머니의 방에서 낯선 기척이 들리기 시작한 순간 딸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왜 문을 잠그는 거지? 그 의문 하나로 시작된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결국 그녀는 작은 어머니 방에 카메라 하나를 몰래 설치했다. 어머니가 치매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화면 속 장면을 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간병인이 어머니 옆에 앉아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싫어, 만지지 마. 그 말에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서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 비쳤다. 간병인의 표정은 잔혹함도 악의도 아니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 순간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런데 잠시 뒤 카메라 바깥에서 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존재를 본 간병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카메라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든 순간 딸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 얼굴이 과연 누구였길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참여가 이야기 한 잔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8, 요양센터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 하나 모시며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는 평범한 딸이죠. 어머니는 김말순, 올해 78이세요. 작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혼자 두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구해야 했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는 동안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박기남 씨를 소개받았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45살의 조용한 남성이었는데 말수는 적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간병 경력도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돌보는 일은 제가 잘 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박 간병인의 말이 믿음직했어요. 실제로 처음 며칠간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안 정리도 깔끔하게 해주시고 어머니 식사도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박 간병인은 어머니를 목욕시킬 때마다 꼭 욕실 문을 잠갔어요. 처음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니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좀 이상했어요. 보통 어르신 목욕이라면 30분 정도면 충분할 텐데 박 간병인은 1시간이 넘도록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목욕 시간이 좀 길었네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서 시간이 좀 걸려요. 박 간병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뭔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목욕 후 어머니의 상태였어요. 평소에도 기력이 없으셨지만 목욕을 마치고 나면 유독 지쳐 보이셨거든요. 마치 큰 일을 치른 것처럼 축 늘어져 계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욕하기 힘드셨어요? 제가 물어봐도 어머니는 제대로 대답을 못 하셨어요. 치매 때문에 의사 표현이 어려우시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더 멍한 표정이셨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이셨죠?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만지지 마. 싫어. 처음엔 그냥 헛소리려니 생각했어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알 수 없는 말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시는 그 말이 왠지 신경 쓰였습니다. 엄마,
누가 만져요? 뭘 만지는데요? 싫어. 아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헛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정말로 싫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어머니가 무언가를 호소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박 간병인이 평소와 같이 출근했어요.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어머님,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주무셨어요. 걱정 마세요. 박 간병인의 대답은 늘 그랬듯이 간단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보기에 편안해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날 오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에 들렀어요. 혹시 어머니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요. 집에 들어가니 거실이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박 간병인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제가 어머니 곁에 앉자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그 사람 이상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했거든요. 치매가 심하신 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리가 없었는데요. 엄마, 뭐가 이상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부엌에서 박 간병인이 나왔어요. 아, 주연 씨 오셨네요. 점심시간이라고 들르셨나요? 네, 어머니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어르신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식사도 잘하시고요. 박 간병인의 말과 어머니의 표정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셨거든요. 그럼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가볼게요. 네, 수고하세요. 집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돌아보게 됐어요.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그날 저녁에도 어머니의 상태는 비슷했어요. 불안하고 위축되어 계셨습니다. 평소 치매 증상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엄마, 혹시 아픈 데 있으세요? 어머니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팔에 작은 멍자국이 있는 게 보였어요. 이건 어디서 다치신 거예요? 모르겠어. 아파. 어머니가 그 부분을 만지며 찡그리셨어요. 치매가 심하시니까 어디서 다쳤는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았지만 왠지 의심스러웠어요. 혹시라도, 정말로 혹시라도 박 간병인이 어머니에게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과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 뿐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보호해야 하는 건 제 의무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일부터는 좀 더 자주 집에 들러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의심이 확신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강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유일한 보호자였으니까요. 내일부터는 더 세심하게 관찰해 봐야겠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 계시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의심이 커져갈수록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그 사람, 이상해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인 최 간호사가 제 상태를 눈치챘어요. 주연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너무 어두워졌는데. 어머니 간병인 때문에 좀 걱정이 되네요. 왜? 뭔가 문제 있어? 최 간호사는 오랫동안 요양 분야에서 일해온 분이라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셨어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학대 의심?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학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럴 리는. 하지만, 주연아, 이런 일은 조심해야 해.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제대로 항의도 못 하시거든. 최 간호사의 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지. 의심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증거. 그 말을 들으니 방법이 떠올랐어요. 요즘엔 작은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욕실에 몰래 설치할 수 있다면. 최 선생님, 혹시 소형 카메라 같은 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 정말 그럴 생각이야? 그건 좀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최 간호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명함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내가 아는 CCTV 설치 기사가 있어. 송진호라는 분인데 믿을만해. 한번 상담해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송진호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신뢰감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최 간호사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CCTV 설치 상담받고 싶어서요. 아, 최 선생님이요? 어떤 용도로 설치하실 건가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사실은 어머니 간병인을 감시하려고 해요. 아, 그런 이유시군요. 요즘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직접 만나서 상담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송진호 씨가 집에 왔어요. 41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공구 가방을 들고 온 모습이 전문적이어 보였어요.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욕실이요. 간병인이 어머니 목욕시킬 때가 가장 의심스러워서. 송진호 씨가 욕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라면 환풍기 쪽에 설치하는 게 좋겠네요. 발각될 가능성이 낮거든요. 정말 안 보일까요? 네, 이 정도 크기면 거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송진호 씨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 정말 위험한가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불안해하시고 멍자국도 있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치해 드릴게요. 1시간 정도 후 설치가 끝났어요. 정말로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앱으로 실시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녹화도 자동으로 되고요. 송진호 씨가 제 폰에 앱을 설치해주며 설명해줬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런 일은 조심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송진호 씨가 떠난 후 저는 앱을 확인해 봤어요. 욕실 전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박 간병인이 평소처럼 왔어요.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머님 컨디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식사도 잘하시고 낮잠도 충분히 주무셨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보기에 여전히 불안해 보이셨어요. 박 간병인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저녁 9시쯤 박 간병인이 어머니를 목욕시키러 데려갔어요. 어르신, 목욕 시간이에요. 싫어. 안 할래. 어머니가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치매 때문에 목욕을 싫어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괜찮으세요. 금방 끝나요. 박 간병인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욕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자물쇠 소리였어요. 저는 급히 제 방으로 들어가서 폰을 켰어요. 앱을 실행하니 욕실 내부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서 박 간병인이 어머니의 옷을 벗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목욕 준비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박 간병인의 손길이 필요 이상으로 더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몸을 움츠리며 피하려고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안 돼요. 싫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크 성능이 좋아서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 간병인이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다루는 방식이 점점 거칠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파, 아파. 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 간병인이 어머니의 몸을 부적절하게 만지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는 계속 거부하시고 있었지만 힘이 없으셔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셨어요. 그만, 제발.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폰을 내려놨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뛰쳐나가서 막아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숨을 고르며 다시 화면을 봤어요. 박 간병인의 행동은 계속되고 있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나자 박 간병인이 어머니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지쳐서 거의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간병인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거실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어르신, 목욕 잘하셨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제 방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그 사람과 마주한다면 분노를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10분 정도 후 박 간병인이 인사를 하고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급히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완전히 기력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주연아, 무서웠어. 알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를 꽉 안아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절대 어머니 곁에 두어서는 안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던 걸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그리고 박 간병인과는 계약을 끝내야 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곁에 오지 못하게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 옆에서 밤을 새우며 계속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화면 속 박 간병인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겉으로는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욕실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옷을 벗길 때부터 이상했어요. 필요 이상으로 천천히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만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움츠러들며 피하려고 하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차가워. 싫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화면 속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박 간병인은 무표정으로 계속 자신이 하던 일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박 간병인의 표정이었어요. 전혀 죄책감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다는 듯이요.
목욕이라는 명목하에 어머니의 몸을 부적절하게 만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파하시며 몸을 비틀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 제발.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박 간병인은 냉정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저항하시자 더 거칠게 다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영상을 멈췄어요. 하지만 증거로 남겨야 했기 때문에 끝까지 녹화를 계속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송진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해요, 이른 시간에.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젯밤에. 네, 다 잡혔어요. 영상을 복사해서 경찰서에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어요. 1시간 후 송진호 씨가 도착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상 확인해 보셨어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해요. 그럼 바로 복사해 드릴게요. 송진호 씨가 노트북을 꺼내서 영상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작업하는 동안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집에서도. 그 말을 들으니 더 끔찍했어요. 박 간병인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경찰에 가져가세요. 이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송진호 씨가 하드디스크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천만에요. 이런 일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송진호 씨가 떠난 후 저는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깊게 주무시고 계셨지만 얼굴에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박 간병인이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여전히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잠도 잘 주무시고. 박 간병인의 대답은 늘 그랬듯이 차분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일찍 들어올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박 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계속 긴장됐습니다. 과연 제 말을 믿어줄까요? 파출소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간병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신고네요. 윤동석이라는 경찰관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성실한 인상이었습니다. 영상 증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 있어요. 하드디스크를 건네주니 윤 경찰관이 노트북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네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 번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일단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할게요. 윤 경찰관의 말에 안도했어요. 제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지금 어떤 상태세요? 치매 때문에 정확한 증언은 어렵지만 최근 들어 불안해하시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조치를 취할게요. 그 간병인이 언제까지 있나요? 저녁 6시까지요. 그럼 그 전에 체포하겠습니다.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 집에 계시지 마시고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경찰서에서 나와 병원으로 돌아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시계만 보게 됐습니다. 오후 5시 윤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체포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이에요. 정말요? 저항은 안 했나요? 처음엔 발뺌하더니 증거 영상을 보여주니까 인정했어요. 다른 피해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다른 어르신들도 피해를 당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평소보다 편안해 보이셨어요. 박 간병인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 사람 다시는 안 와요. 정말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눈에 안도의 빛이 보였습니다. 네, 이제 안전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주무셨어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윤 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4가정에서 비슷한 일을 벌인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어르신들도?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번 신고로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신고한 게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재판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박 간병인은 결국 기소됐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해 가족들도 함께 증언해 주셔서 확실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간병인을 구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CCTV도 그대로 설치해둔 상태에서 관찰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점점 예전 모습을 찾아가셨어요. 불안해하시던 모습이 사라지고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주연아, 고마워.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치매가 있으시지만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렸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아무리 믿을만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지금도 송진호 씨와는 가끔 연락하고 있어요. 그분 덕분에 어머니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향했어요. 하드디스크를 품에 안고 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담긴 증거를 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민원실로 갔어요. 접수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수사팀으로 안내해줬습니다. 성추행 신고시군요. 윤동석 형사가 담당할게요. 윤동석 형사는 40대 초반에 침착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오랜 경험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머니의 치매 상태부터 박 간병인을 고용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상하게 느꼈던 점들까지요. 영상 증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드디스크를 건네주니 윤 형사가 노트북에 연결해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상을 다 본 후 윤 형사가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입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신원 확인이 필요해요. 신원이요? 간병인 자격증이나 신분증 사본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집에서 가져온 박 간병인의 신분증 사본을 내밀었어요. 간병인을 고용할 때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윤 형사가 컴퓨터로 주민번호를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그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 사람 전과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윤 형사가 화면을 더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름과 생년월일이 최근에 바뀌었네요. 개명 기록이 있어요. 개명요? 네. 박기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지 1년도 안 됐어요. 윤 형사가 더 깊이 조회해 봤어요. 그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본명은 박정훈이에요. 그리고요?
과거에 요양원에서 환자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았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어머니 곁에 두었다는 거였어요. 언제 일인가요? 3년 전이에요. 서울 동부 지역 요양원에서 일할 때였고요. 그럼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개명까지 했다는 건 과거를 숨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 형사가 더 조회해 봤어요. 간병인 자격증도 위조된 것 같네요. 정식 교육 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맡겼던 거였어요.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나요? 오늘도 저희 집에 있을 거예요. 저녁 6시까지 근무하거든요. 윤 형사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형이네요. 바로 체포영장 신청할게요. 지금 당장 가서 막을 수는 없을까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해야 해요. 오늘 저녁 전에는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가 혼자 그 사람과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먼저 가서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이 발각된 걸 알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거든요. 윤 형사의 만류로 저는 경찰서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오후 4시쯤 윤 형사가 체포영장을 받아왔어요. 이제 출동할게요. 혹시 집 구조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간단한 집 구조도를 그려드렸어요. 현관, 거실, 욕실, 방들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어머님은 주로 어디 계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안방에서 주무시거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혹시 그 사람이 눈치채면 안 되거든요. 오후 5시 윤 형사와 동료들이 출동했어요. 저는 경찰서에 남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체포했습니다. 어머님은 안전해요. 정말요?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119가 확인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특별한 외상은 없어 보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처음엔 발뺌했어요. 하지만 영상 증거를 보여주니까 인정하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도 있을까요? 조사해 봐야겠지만 과거 전력을 보면 가능성이 높아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119 구급대원들의 검사를 받고 계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정신적 충격은 심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요. 그 사람 다시는 안 와요. 어머니를 꽉 안아드렸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치매로 제대로 호소도 못하시고 혼자 견뎌내셨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정훈 조사 결과 추가 피해자가 발견됐어요. 지난 3년간 6곳에서 일했는데 그중 3곳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럼 다른 어르신들도? 네, 안타깝게도 그래요. 하지만 이번에 확실한 증거로 처벌할 수 있게 됐어요. 재판은 언제쯤 시작되나요? 한 달 정도 후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반드시 증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처벌받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간병인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제대로 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요.
어머니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셨어요. 새로운 간병인도 신중하게 선택했고, 이번에는 CCTV를 여러 곳에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다시 웃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비록 힘든 경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송진호 씨에게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찰의 체포 계획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과 한순간이라도 더 있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윤 형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오후 5시, 평소보다 일찍 돌아간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박 간병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연 씨 일찍 오셨네요. 박 간병인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괜찮으셨어요. 점심도 잘 드시고요. 박 간병인의 대답은 늘 그랬듯이 차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어머니를 살펴봤어요. 평소보다 더 위축되어 보이셨습니다. 제가 오자 안도하시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는 박 간병인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박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뭔가요? 오늘부로 우리 어머니 간병 그만두세요. 그 순간 박 간병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예상만큼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박 간병인이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어요. 그의 반응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예상했다고요? 네. 며칠 전부터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박 간병인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다 녹화돼 있었던 거 알고 계셨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CCTV를 눈치챘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욕실에 설치된 카메라 말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발견했거든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알면서도 계속 그런 짓을 했다는 건가요? 그럼 왜? 어차피 누군가는 신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박 간병인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상습범이었던 거예요. 그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가져갈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참, 하나만 묻고 싶은데요. 박 간병인이 가방을 들며 저를 돌아봤어요. 왜 하필 우리 어머니를?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기회가 됐으니까요. 그의 냉정한 대답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머니를 단순한 기회로 본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까지 따라가며 지켜봤어요. 박 간병인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제대로 지켜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박 간병인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보복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급히 윤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간병인이 집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고 갔거든요. 무슨 말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알겠습니다. 일단 문단속 잘하시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어머니께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 사람 다시는 안 와요. 정말이야? 네,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박 간병인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정말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어려웠어요. 혹시 그가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만큼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으셨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간병인을 알아봐야 했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꼼꼼하게 확인할 거예요.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제 책임이니까요. 박 간병인이 떠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치매 때문에 말씀이 적으셨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제가 물어봐도 어머니는 고개만 흔들 뿐이었어요. 말을 잇지 못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더 이상한 건 어머니가 제 시선을 피한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오면 반가워하셨는데 이제는 고개를 돌리시곤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혹시 아픈 데라도?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를 목욕시켜 드리려고 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도와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옷을 벗으시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는 게 보였거든요. 팔뚝, 허벅지, 등 쪽까지. 이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엄마, 이 멍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어머니가 당황하며 몸을 가리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때린 흔적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혼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욕실에서 어머니를 씻겨드리는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박 간병인이 어머니에게 폭력까지 휘둘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욕실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환풍기 옆쪽에 뭔가 작은 물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가서 확인해 봤어요. 작은 핸드폰이었습니다. 낡은 스마트폰이었는데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해 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충전기를 연결하니 화면이 켜졌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몰래 설치한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언제 설치했을까요? 혹시 박 간병인이 설치한 건 아닐까요? 제가 CCTV를 설치한 걸 알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자신만의 증거를 남기려고 했던 걸까요? 급히 송진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핸드폰을 발견하셨다고요? 네, 욕실 천장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혹시 그 간병인이 설치한 걸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송진호 씨가 저녁에 와서 핸드폰을 확인해 줬어요. 암호를 풀어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구센터에 맡겨보시는 게 어때요? 복구센터요? 네, 전문적으로 데이터 복구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메모리 복구가 가능할 거예요. 다음날 복구센터를 찾아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기술자가 핸드폰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 정도면 복구 가능해요.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영상 파일들이 많네요. 대부분 욕실에서 촬영된 것 같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해졌어요. 혹시 더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날 복구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센터로 갔어요. 기술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정말 보시겠어요? 네,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술자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간병인과 어머니가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CCTV로 본 것과는 다른 각도였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자세하게 촬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간병인이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 욕설을 하는 장면, 그리고 더 심한 학대를 가하는 장면들까지. 이건 언제 촬영된 거죠? 파일 날짜를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의 기록이네요. 거의 매일 촬영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영상 속 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어요. 도움을 요청하시는 목소리도 들렸지만 박간병인은 더 거칠게 굴었습니다. 왜 이런 걸 촬영했을까요? 아마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혹은 나중에 협박 용도로. 협박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셨을까요? 이 영상도 경찰에 제출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해야죠. 이건 추가 증거로 중요할 거예요. 복구센터에서 나와서 바로 윤 형사에게 연락했어요. 추가 영상을 발견하셨다고요? 네, 박간병인이 몰래 설치한 핸드폰에서 나왔어요. 그럼 더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네요. 재판에서 유리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재판보다도 어머니가 걱정됐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으시고도 혼자 견뎌내셨다니.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로 괜찮아요. 그 사람은 처벌받을 거예요. 정말이야? 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치료가 필요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박간병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이 영상들을 어딘가에 유포할 생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든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지킬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거였습니다. 복구된 영상을 더 자세히 확인하면서 저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박간병인이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서 무언가를 주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영상 속에서 박간병인은 작은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팔에 조심스럽게 주사를 놓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뭐죠? 약물 투여인가요? 복구센터 기술자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것 같네요. 어르신이 주무실 때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영상을 계속 보니 정말로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깊게 잠드신 후 박간병인이 주사를 놓고 다음 날 어머니는 더욱 무기력해지셨던 거였습니다. 이게 왜 어머니가 점점 힘이 없으셨던 이유구나. 이제 모든 게 설명됐어요. 어머니가 목욕 후에 유독 지쳐 보이셨던 것도, 최근 들어 더 말씀이 적어지셨던 것도 모두 이 약물 때문이었던 거예요. 경찰서에 바로 가져가야겠어요. 네,
이건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상해 사건이에요. 더 심각한 범죄죠. 급히 경찰서로 향했어요. 윤 형사에게 새로 발견한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약물 투여네요. 영상을 보는 윤 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상해 혐의 추가로 바로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약물을 투여한 거니까요. 그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성추행의 상해까지 가중되면 형량이 훨씬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윤 형사의 다음 말이 저를 절망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박정훈이 잠적했습니다. 잠적이요? 네.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주소지에도 없고 핸드폰도 꺼져 있어요. 박 간병인이 도망쳤다는 거였어요. 아마 제가 해고 통보를 한 후 미리 준비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잡을 수 없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수배령을 내릴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윤 형사가 추가로 확인해 주었어요. 참, 어머님 몸에서 약물 성분을 검사해 보는 게 좋겠어요. 무슨 약물을 투여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나요? 네, 병원에서 혈액 검사하면 됩니다. 당일 오후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혈액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이틀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를 직접 들으러 와달라는 거였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어떤 성분이 나왔나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진정제와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사 선생님이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치매 진행을 악화시키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치매 악화요? 네. 정확히는 아세틸콜린 억제제라는 물질인데 이걸 장기간 투여하면 치매 증상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박 간병인이 일부러 어머니의 치매를 악화시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왜 그런 걸 투여했을까요? 치매가 심해지면 기억력이 더 나빠지잖아요. 아마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던 것 같아요. 끔찍한 계획이었어요. 어머니를 성추행하고 폭행하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회복 가능한 수준이에요.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서서히 좋아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검사 결과를 가져가니 윤 형사도 놀라워했어요. 이건 계획적 범죄네요.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준비된 일이에요. 다른 피해자들도 이런 피해를 당했을까요? 조사해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비슷한 수법을 썼을 거거든요. 수배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 후 박 간병인이 부산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명으로 다른 집에서 간병일을 하다가 잡혔어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 직전이었죠. 윤 형사의 말에 안도했어요. 다행히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재판은 언제 시작되나요? 한 달 후쯤 될 것 같아요. 추가 혐의들이 많아서 준비할 게 많거든요.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됐어요. 성추행, 상해, 약물 투여,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혐의까지 합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간병인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확실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위안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약물 투여가 중단된 후 점차 회복되고 계셨어요.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새로운 간병인도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신원 확인을 했고 CCTV도 여러 곳에 설치했습니다. 송진호 씨는 이후에도 종종 안부를 물어봐 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어머니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게 많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요. 지금은 어머니와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여전히 치매는 있지만 안전하게 보호받고 계시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드릴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이면서요. 박 간병인이 체포된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윤 형사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주연 씨,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경찰서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윤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수사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정훈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예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어머님께 접근한 거였습니다. 윤 형사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성함이 김말순 씨 맞죠? 네, 맞아요. 어머님이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있나요? 특히 재개발 지역 쪽으로요. 그 말을 들으니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산 작은 땅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재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박정우는 그 땅을 노리는 세력의 사주를 받고 어머님께 접근했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치매 증상을 악화시켜서 어머님의 판단 능력을 없앤 후 보호자 권한을 박탈시키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을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약물도? 네,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어머님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후 토지를 헐값에 가져가려던 거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니. 다른 공범은 없나요? 있어요. 박정우는 말단이었고 배후에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있어요. 현재 수사 중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이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머니는 많이 놀라셨지만 동시에 안도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이제 괜찮지? 네, 이제 안전해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잠에 들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청구서들 사이에 낯선 편지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도 없고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냥 하얀 봉투에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끝난 줄 알았겠지만 아직 반은 남았어. 손이 떨렸어요. 누가 보낸 걸까요? 박 간병인은 감옥에 있는데. 급히 윤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협박 편지를 받으셨다고요? 네, 방금 우편함에서 발견했어요. 내용이 뭔가요?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니 윤 형사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아직 공범들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일단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건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토지 가격이 상당하거든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경찰의 순찰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언제 또 다른 위협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에게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괜히 불안해하실까 봐서요. 대신 더 조심스럽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간병인 분도
경찰 신원 조회를 거쳐서 선택했어요. CCTV도 추가로 더 설치했고요. 일주일 후 윤 형사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배후 세력을 모두 검거했어요. 부동산 업체 대표와 직원들까지 전부 잡혔습니다. 정말요? 이제 안전한 건가요? 네, 이번엔 정말로 끝났어요. 드디어 모든 위험이 사라진 거였어요. 어머니와 저는 이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많이 회복되셨어요. 약물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용기를 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무섭지만 어머니와 함께 이겨낸 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앞으로도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드릴 거예요. 그것이 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